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렬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11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5분을 지나고 있고요. 지금 신성 ENG 코드번호 011930입니다. 자, 신성 ENG가 조금 오락가락합니다. 좀 기대했던 움직임보다는 조정 흐름들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염두를 하지 않은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린 이후로 급등 한번 나왔습니다. 나온 이후에 수정을 받고 다시 이 추세를 좀 끝자락까지 좀 버텨주면서 아득바득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부분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이 주식은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하냐가 손실을 결정합니다. 수익과 손실을 결정을 하죠. 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는 항상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들 항상 말씀을 드려요.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누르는 힘, 그리고 밀어 올리는 힘. 자, 이 줄 중에서 어떤 모멘텀이 더 강하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승 모멘텀들, 그리고 누르는 리스크들, 자, 이런 것들을 적절히 대응을 해야, 관리를 해야, 이런 리스크들을 좀 관리를 해야 주식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뭐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 투자라고 해야 될까? 뭐 게임인 종목도 있고, 뭐 투자인 종목도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종목에서는 우리가 이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하락을 할 때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여기를 좀 염두를 해두자. 리스크적인 부분들 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물론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기술적이나 향후의 모멘텀, 향후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 올라갈 수도 있다,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성장성이 좀 살짝 주춤한다라고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이후에 좀 올라가는 모습들 시기적으로 좀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만약에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좀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보다 조정을 받는 가능성, 리스크를 대응을 해야 상당히 우리가 뭐랄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70%고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30% 정도, 30%였을 때 우리 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우리 뭐 90%라 그래도 10%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99%라 그래도 1%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의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대비를 하면 이 99% 이렇게 좀 그 상승할 수 있는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브리핑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염두를 해두고 이 종목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떨어지면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라고 이제 염두를 하고 거기에 전략에 맞게 진행을 하잖아요. 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반드시 있지만 하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들, 그런 가능성이 근거가 무엇이냐. 자, 항상 제가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요. 이번에 영업이익이 218억, 여기 영업이익이 218억이 나오는데, 우리 4분기까지에 나오면은 지금 한 49억까지 1분기 나왔고, 34억이 2분기 나왔고, 35억이 3분기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4분기에 100억을 해야, 적어도 한 50억 정도를 해줘야, 50억 정도를 해줘야, 물론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한 118억 정도가 나오면서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중론이지만, 이번 4분기가 영업이익이 적어도 한 60억 정도는 나와줘야 이 추정치에 부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 성장을 하고 이 기업이 실적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들. 이게 성장주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여기 주가가 맞아? 여기가 맞아? 여기가 맞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성장주의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도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 지금도.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4분기가 한 50억 원, 60억 원 정도 나오면은 성장성은 이어가되 시장의 추정치,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들은 보다는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을 받고 숨고르기를 좀 하고 시기적으로 숨고르기 한 이후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이런 부분만 우리 리스크적인 대응을 하시면은 굳이 여기에서 물린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리스크,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을 하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지의 그런 방법이다. 전략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 참고를 하시고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인지는 반드시 참고를 알아야겠죠. 자, 이제 첫 번째 주요 제품들을 보면은 태양광 에너지 관련 산업을 영위를 하면서 우리 솔라셀, 솔라 모듈, 솔라 시스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그런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클린 환경 부분에서 클린 환경 부분 자, 이게 재생에너지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RE 산업이라고 하고요. 클린 산업을 CE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고 보세요. 자, 공기청정기 그리고 음압실, 양압기 이런 부분에서 매출. 자, 이런 것들 산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이런 것들 홈페이지 와서 보시면은 적어도 여기가 지금 클린 환경이 적용되어 있는 사업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이는 솔라셀이고 여기 클린 환경 산업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자, 반도체 2차전지, 흑자경련, 쌍두마차 이 기사를 제가 계속 보여드립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기업에 이만큼 좋은 분석 기사를 리포트는 없어요. 자, 보세요. 클린 환경 사업 부분들이 3분기까지의 매출액을 주도를 했다. 자, 2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드라이룸이 성장 발표를 마련을 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수혜도 클린 환경 산업 부분 지금 그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어떻게 보면 기대감일 수도 있겠지만 자, 국내 배터리 및 소재 제조사나 드라이림을 수주를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2차전지 생산 기지가 확대돼 중국과 헝가리, 말레이시아 등 현지 법인 매출의 50% 이상이 드라이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습도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신성에너지는 클린룸 주요 장비인 FFU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자, 신성ENG는 드라이룸 최대 40%까지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제습기 기술을 융합해 국내 주요 기업에 공급을 했다. 자, RE 산업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통상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은 부진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바이든 정부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들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이 346억 원으로 영업 손실이 45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 기업을 이 산업들을 집중을 해서 보고 있고 이 클린 환경 부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주도를 했고 뭐 생산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80억 가량이 나왔는데 3분기에서 4분기는 조금 부진했다고 하죠. 국내 그린뉴딜 정책과 미국의 바이든 당선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3분기까지는 조금 부진했다라는 거. 자,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저것 다 빼고 클린 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 80억 원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45억이 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클린 환경이랑 다른 거 다 제외하고 이 두 가지의 실적이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정책들의 기대감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김제 새만금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신규 700메가와트 생산 라인이 정상 가동되는 내년부터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 4분기의 실적이 조금은 주춤하더라도 내년부터는 4분기 실적이 이 생산 라인이 좀 가동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줘야 된다,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시기적으로는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은 공장이 가동이 시작이 되고 이 캐파가 좀 증설되는 게 가동이 진행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4분기 내년 1분기 실적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 자, 지금 우리가 실적이 80억에서 45억 마이너스를 하면은 80억에서 마이너스 45억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발표한 실적들보다는 조금 부진한데 우리 35억을 발표를 했어요. 35억. 그런데 여기에서 부채 비율이 좀 줄었다.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지난해 말 241%였던 부채 비율을 올해 9월 말 3분기에는 169%까지 낮췄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유지는 하고 있지만 뭐 확실하게 따져서 본다라면은 매출이 잘 나가지고 부채 비율, 재무 비율을 좀 건전화 시키는 것보다는 자사주를 팔아가지고 부채를 좀 안정화를 시켰다라는 부분들. 자, 근데 지금까지는 자사주를 좀 처분을 하면서 부채 비율을 안정을 시켰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이렇게 계약을 연속적으로 계속 수주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 김제 새만금 공장 지역에 있는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할 거니까 올해는 좀 그거를 내년을 위한 준비하는 그런 발판을 밟는 단계고, 내년부터는 조금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겁니다. 내년 1분기부터 여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좀 상승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는 거죠. 자, 11월 25일 기사입니다. 재생에너지와 클린 환경 산업의 속도를 낼 것입니다. 그린 뉴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의 투자를 늘릴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 자, 클린 환경 사업 부분에서도 초격차를 확대를 하겠다. 자, 코로나 방어막 투표 게이트 본궤도에 올랐다.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클린 환경 사업 부분들 보자면은 퓨어 게이트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실적이 좀 증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조립식 음압병동 개발 협약한 것도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태양광 에너지 고출력 모듈 양산을 한다. 700 메가와트 규모의 김제 공장을 가동을 시작한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전체를 추월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재무제표 같은 거 보면 우리 1, 2, 3분기 영위를 했던 게 작년에 대비해서는 일단 추월을 했다라는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 자, 새만금에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국가 전략적으로 이제 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종목이 지금 이런 패턴을 같이 보이면서 아래 급등을 하고 아래에서 급등하고 이런 부분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반영을 한다면 패턴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때는 제가 이 추세 부분들을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이제 분할 매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해서 내년도까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나와줄 수는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제 예상에는 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한 60%라 그러면은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한 40% 정도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봐요. 사실 실제로 좀 제 예상을 좀 해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본다면 여기서 베팅을 하고 아래에서 추가 매수 극단적으로는 여기서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약간 이 기업의 성장성들, 속도, 성장을 하는 속도, 그런 것들을 좀 보자면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분석적인 요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보시고요. 추후에 이 종목이 급등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물론 이제 바로 수익이 나면 좋습니다. 바로 이제 급등을 해서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실망은 하지 말자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시고 지켜보신다면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린다기보다는 이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브리핑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전략적인 시나리오들은 자체적으로 좀 수립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잡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참고용 의견으로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장님께서 직접 무료 종목을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하단부 보면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12월 4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장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댓글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댓글로 대우 PNC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055원, 손절가 98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9시 1분엔 TNR 바이오팹 현재가 21,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100원, 손절가 25,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9시 2분에는 박셀바이오 현재가 122,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5,600원, 손절가 11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추천주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자, 그리고 여기 대우 PNC 2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는 식으로 게시판을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호가도 보여드리고요. 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보유 종목은 TNR 바이오팹, 이렇게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났는지, 어떤 종목이 정리가 됐는지, 가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리딩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물론 100% 수익은 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TNR 바이오표 손절가 2만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 브리핑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점검 같은 것도 체크를 한 번씩 하고요. 무료 추천주 박셀바이오 20% 급등했다, 급등 중, 이렇게 또 댓글로 아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 종목 흐름들, 그런 것들을 좀 안내 드리고, 금일 무료 추천 종목 정산도 이렇게 합니다. 대우 PNC 1분봉 차트다, 추천가 대비 9%, 9.86% 상승을 했다. 그리고 TNR 바이오페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4.26% 손절했다. 자, 그리고 여기 박셀바이오 추천가 대비 플러스 10% 정도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1분봉을 보여드리면서 종목들 흐름들, 그리고 우리 무료로 종목들 드린 것들, 이렇게 수익률들도 이렇게 좀 나와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저희 단타 위주로 좀 종목을 안내 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른 종목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종목들 리딩 받으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세요.